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뒤집기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법적으로는 기회가 있지만 현실은 좁은 길인 것으로 보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로 추수감사절 여행 자제령이 강력 권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9.5 의회 협상에 백악관도 합류해 새 타협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민 4명 중 1명이 실직 상태거나 최저 수입에 기대고 있으나 실직자 1,200만 명에 대한 연방 지원은 상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코로나로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우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기 위한 유례없는 최후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의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부른 것을 시작으로 최소 3개 주에서 선거 부정을 이유로 선거 결과와 승자 인증을 무산시켜 새해 1월 6일 연방 상하원의 개표에서 뒤집으려는 마지막 시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입증하며 유례없는 뒤집기에 성공하고 재선 기회를 극적으로 잡을지 아니면 결국 백악관을 비워주게 될지 역사의 갈림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한 최후 전쟁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최후 뒤집기 전략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접전지 6개 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을 최대한 제시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가 최소한 3개 주에서 선거 결과와 승자를 확정하는 인증을 가로막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한 듯 미시간 주의회를 이끌고 있는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장과 주상원 대표를 백악관에 초대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최후 뒤집기 시도에 착수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게 될 핵심 날짜와 가능성을 보면은 첫째, 미 전국의 각 주들이 선거 결과와 승자를 최종 확정해 인증, certify 해야 하는 12월 8일 연방 시한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인증을 마쳐야 그 주의 승자와 배정된 숫자만큼의 선거인단이 확정됩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들을 제기하며 재검표, 법적 소송, 주의회 요청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최소한 3개 주의 주 전체 선거 결과 인증을 가로막으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12월 14일에는 각 주별로 확정된 선거인단이 모여 각 주의 승자를 대통령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투표 결과는 상원의장인 부통령에게 보내고 해당 지역에서는 주정부와 연방지법이 동시 보관하게 됩니다. 셋째, 12월 8일과 12월 14일에 2가지 중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뒤집기와 재선의 길이 아직 열려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한 3개 주에서 인증에 실패해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최종 주선거 결과와 승자를 놓고 주정부의 인증과 주의회의 인증이 서로 달라 상반된 2세트의 선거 결과와 승자, 선거인단 명부가 연방의회에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새해 1월 6일 118차 새 연방의회가 개원한 지 사흘 만에 열리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개표하게 되는데 이때도 2갈래 사건에 따라 상원이나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로 나뉘면서 현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재선에 성공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곳의 주에서 서로 다른 2명의 승자를 선택했을 때 어느 승자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이 충돌할 게 분명한데 그때에는 연방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134년 된 선거인단 개수법을 버리고 트럼프 승리를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3개 주의 인증 실패와 선거인단 선거 불참으로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지 못할 경우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는 모든 주들이 한 표씩 배정받고 연방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그 한 표를 갖게 되므로 공화 26대 민주 24의 분포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개 주의 선거 결과와 승자 인증만 가로막으면 유례없는 뒤집기로 재선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고 최후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주들의 같은 공화당 주의회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보지 않으면 쿠데타 같은 행동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어 최종 결과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멀리 있는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만큼 훈훈한 광경이 있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세로 올 추수감사절엔 가족이 모이는 것조차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여행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는데요. 고민스러운 올해 추수감사절 어찌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급속히 악화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여행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CDC의 헨리 워크 국장은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 때문에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히고 특히 추수감사절에 오로지 가정에서 함께 사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권고 지침에는 가정의 개념을 추수감사절 이전 최소 2주 동안 같은 집에서 함께 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날 미국 전염병 학회도 온라인 모임은 먼 곳에서 친구와 가족들이 모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온라인 모임을 권장했습니다. CDC의 안전지침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여행 자제 권고를 무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CDC는 이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 밖의 사람들과 6피트 거리 두기, 야외 소규모 모임 등 몇 가지 예방 조치를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미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는 대유행 한가운데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한 추정치에 따르면 700만 명 또는 미국인 50명 중 1명까지 추산한다고 더힐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주를 오가며 친구와 가족들이 모이고 감염 가능성이 큰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대유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피로도로 인해 공중보건 조치 경계를 늦추면서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크 국장은 이번 여행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오랜 시간 이어져 사람들이 지쳐가고 친지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알지만 올해는 특히 여행 제한 등 안전에 당부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올해 안에 시행하려는 의회 협상에 트럼프 백악관도 전격 합류해 양당 양원에서 12월 초까지는 통과시킬 수 있는 타협안을 본격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의회 지도부 4명의 참모들이 먼저 연방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연방 예산안과 코로나9 패키지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스티븐 의무신 재무장관도 다시 협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코로나9 패키지의 12월 시행을 위해 민주공화 양당의 양원 지도부가 참모진 논의부터 시작한 가운데 한 발 물러서 있던 트럼프 백악관도 다시 협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을 대표해 협상해온 스티브 무너신 참모장관은 C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 케빈 메카시 하원대표와 민주당과 협력해 통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9 패키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노신 재무장관은 이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와 만나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시급하게 지원할 특정 목표 법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선거 전보다는 선거 후에 우리와 더 많이 협력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be speaking with Mitch McConnell and Kevin McCarthy. We are going to come up with a plan to sit down with Pelosi and Schumer and try to get a targeted bill done for the people that really need it. And hopefully the Democrats will work with us. 이는 공화당 진영의 조율에서 백악관도 다시 참여해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코로나9 패키지 법안을 12월에는 통과시키고 시행하겠다는 태도 변화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초 트럼프 백악관은 대선 분쟁 때문에 공화당 진영을 대표해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가 민주당과의 협상을 이끌도록 했으나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공화당 안부터 조율하는 게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공화당의 미치 매커널 상원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대표 등 4인 지도부의 참모들은 이미 회의를 갖고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12월 11일 이전에 마련해야 하는 연방 예산과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9 패키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결정하면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일부를 이 연방 예산안에 부착시켜 통과시키거나 불리하더라도 구호 패키지도 올 연말과 내년 초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 등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민주 상하원치더부는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회기에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종 성사시켜 올 성탄절 직전에 미국민들과 업체들에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4명 중 1명이나 아예 실직했거나 빈곤선 아래의 최저 수입으로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직자 1,200만 명이 코로나 구호 법안에 따른 연방실업수당 지원금을 성탄절 다음 날 완전히 상실하게 돼 생존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25%인 4명당 1명이나 코로나 사태에서 심각한 생활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거나 연 2만 달러의 최저 수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6.9%로 내려갔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만족하지 못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실질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해서 돈을 벌어도 연수입이 연방 빈곤선 아래인 2만 달러에도 못 미치는 저수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지원해온 연방 실업수당이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이면 완전 끝나기 때문에 1,200만 명의 실직자들이 더 극심한 생활고에 빠질 것으로 이 방송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인 케어스 액트에 따라 크게 3갈래로 지원되어 온 연방 실업수당이 지난 7월 말 종료되기 시작해 12월 26일이면 모두 끝나는 겁니다. 모든 실직자들에게 주당 600달러를 제공해온 연방 실업수당은 이미 7월 말에 끝났고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주당 300달러를 지급해온 예산도 6주분 제공 후 종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주별 실업수당 26주가 끝난 장기 실직자들에게 13주분을 추가로 지원해온 연방 지원이 12월 26일까지 미 전역에서 완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 1,200만 명의 실직자들이 잘해야 주별 실업수당 200~300달러만 받을 수 있고 실업수당을 거의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해 실직자들이 생계마저 위협받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9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는 JP모간의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1분기를 포함해 2021년 내내 플러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곳은 JP모간이 처음입니다. 내년 중반이나 돼서야 백신이 상용화되고 추가 부양에 힘입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1년 1분기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JP모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지자체별 제한 조치로 인한 경기 위축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간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이라며 경제가 1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JP모간은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2.8% 증가했다가 내년 1분기에는 다시 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1분기를 포함해 2021년 내내 플러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월가 금융기관 중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곳은 JP모간이 처음입니다. JP모간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변하지 않을 한 가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경제 전망을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번 여행에 따른 확진자 수가 지난 최고치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1월 말 추수감사절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는 명절 시즌에 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JP모간이 예상한 내년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2.8%, 3분기 성장률은 4.5%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1분기 막바지부터 대규모 추가 재정 부양이 집행되면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고용시장도 향후 몇 달 동안 위축되다가 내년 중반에는 백신 상용화와 추가 부양에 힘입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 JP모간은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차량 구매에서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모두 한국어로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각 분야 한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한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딜러십으로 잘 알려진 빌페이지 토요타를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하는 2021년형 토요타 벤자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네, 이 차가 2021년형 토요타 벤자인데요. 시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세련되면서 이 도시적인 SUV 감성이 물씬 풍겨납니다. 유려하면서도 세련된 선과 면의 조화가 아주 돋보이네요. 실내도 우아한 디자인에 최첨단 기술이 만나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 공간이 아주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고 움직이기 편하고 또 운전하기에 아주 편합니다. 멀티미디어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이라서 아주 편리하네요. 운전 중에도 실내가 아주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 보다 세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핸들링도 아주 부드러우면서 민감함이 느껴져서 안정감 또한 느껴집니다. 뒷좌석도 넉넉해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손님들을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네, 일반적으로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불안해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신데 요즘에는 손님들이 어포인트먼제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 전에 세니타이저 다 하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저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세일즈맨이랑 가지 않고요. 손님들이 정 원하시면은 저희가 임시 등록증을 써드려요. 그래서 편안하게 주행하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새 하이브리드 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하면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인식도 있고 하이브리드의 연비 효율, 경쟁력,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전에는 이제 충전을 해서 달리는 차 약간 그런 인식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토요타 차는 약간 기름 반 전기 반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기름 평소에 넣는 식으로 넣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연비 자체가 만약에 기름 풀로 넣으시면은 거의 150에서 200마일을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않고, 그리고 저희 가장 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슈가 이제 배터리 이슈인데요. 저희가 지금 10년 워런티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시승해 본 토요타 벤자도 그렇고 이 토요타에서 앞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나요? 네, 2021년 시에나 한 10월, 11월경에 지금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모든 거의 차량들이 하이브리드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께서 이제 가실 때 곳이 많이 없으시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 캠핑 가라든지. 그래서 이제 차 자체도 약간 좀 세단으로 많이 인기가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름값도 언제 오를지 모르고 그래서 뭐 가격 차이가 1,000불에서 2,000불 차이밖에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또 하이브리드 하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많으신데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는 많이 나지 않으니까 향후로 생각하시고 요즘은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니까요. 지금 시에나도 괜찮고요. 벤자도 좋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요새는 코로나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탓에 이 크레딧이 나빠지셨거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융자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디폴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까지도 그 먼슬리 페이먼을 안 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면서 융자를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주로 60개월 스페셜 융자가 많이 나왔던 반면에 요즘엔 72개월까지도 스페셜 융자가 나오기 때문에 먼슬리 페이먼을 조금 더 낮춰드릴 수 있는 그런 스페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새는 직접 찾아가서 딜을 하기보다는 미리 구매하고 싶은 자동차를 알아본 후에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더 좋은 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는 좋은 딜이라는 걸 드리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직접 오셔서 차를 고르시고 테스트드라이브도 해 보셔야지만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 손님께서 진짜로 컨펌 바이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셔야지만 크레딧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